작년인 2021년 8월 대한민국의 할인 애플리케이션이자 전자화폐처럼 사용이 가능했던 머지포인트라는 어플이 20% 할인이라는 유례없는 혜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 혜택을 끊어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남겼었던 오늘의 사건 머지포인트 사태는 당시 경영진들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일어난과 동시에 정신나간 몇몇 이용자들이 집단으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1,004억이라는 피해 금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 머지포인트가 도대체 어떤 어플이었는지와 정확히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남겼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2017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던 머지포인트는 처음엔 그냥 한 개의 어플을 이용해 여러 업체들의 포인트를 모을 수 있게 만들었던 어플이었지만, 이게 유명세를 타 점점 많은 업체들과 제휴를 맺기 시작하더니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20% 할인이라는 미친 혜택의 바우처를 판매하기 시작하며 어마어마한 수의 회원들을 끌어모아 점점 회사의 몸집을 불려가게 되었다. 당시 어디서 수익이 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회원들이 할인을 받은 금액만큼 자신들이 대신 가맹점에 돈을 지불해가며 도저히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아무런 조건 없이 혜택을 제공했던 머지포인트는 이런 미친 혜택에 의심이 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떻게 이득을 보는 거냐? 자원봉사자들이냐?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워낙 개꿀이었던 할인율과 여러 유명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있던 탓에 당시 이런 반대 의견들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실제로 머지포인트는 사람들이 의심했던 것처럼 매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매출액은 과거에 비해 4배 정도 늘어났지만 따로 수익이 나거나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 결과 2019년에만 55억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게 되어, 이에 경영진들이 계획된 적자 상태이다, 당장 수익을 내기보다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는 중이다 라는 답변을 내놓게 되었다. 머지포인트는 어느 순간부터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에 달하는 고액권 위주의 바우처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이때 사람들이 마지막에 한탕하고 도망치려는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을 제기하게 되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워낙 신뢰도가 높았고 갑자기 선착순으로 판매를 시작하는 게릴라 같은 전략을 벌였던 덕분에 사람들이 여기에 미쳐 이런 의혹들을 무시한 채 열심히 사재기를 하며 포인트를 모았었다고 한다. 당시 머지포인트를 대사했던 직원들이 회사의 문제점을 인터넷에 적어올린 적이 있는데, 우리들도 수익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회사가 제휴업체를 늘리는 데만 신경을 써 수익은 별로 없고 적자가 많았다,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었고 월급을 머지포인트로 주는 일도 있었다 라며 폭로하는 듯한 느낌의 후기를 남겼었지만, 역시 이것도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해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무려 1,000억에 달하는 포인트를 팔게 되었던 머지포인트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적자가 드디어 200억을 돌파하게 되었지만, 이때 경영진들이 67억이라는 자금을 횡령해 본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한다던가 고급 차량을 리스한 뒤 펜트하우스를 빌리고 다니며 남은 돈으로는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에 매달 수천만 원의 기부를 했었다고 한다. 결국 곧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았던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전자금융업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들통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맹점을 제한하라는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위기에 처한 머지포인트가 갑자기 업데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어플을 막더니 일방적으로 가맹점들과의 제휴가 끝났다며 사람들에게 환불을 해주겠다는 공지를 올리게 되었는데, 그러자 자신들의 포인트가 사라질까 두려웠던 몇몇 사람들이 곧장 머지포인트의 본사를 찾아가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때 원래 90%의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던 회사가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먼저 찾아왔던 피해자들에게만 60%에 달하는 환불금을 돌려주며, 이후 이 사실이 밝혀지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환불이 전부 진행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본인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한편 마찬가지로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여초 커뮤니티 여성시대의 일부 이용자들이 머지포인트와 제휴가 끊겼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자영업자들을 찾아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포인트를 사용하며 빠르게 폭탄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때 어디 지점 가능, 어디는 불가, 장충동 어디는 가능 이라며 아직까지 사용 가능한 지점을 찾아 퍼뜨리기 시작했고, 돈가스 이렇게 들고 가노, 380원 남기고 다 털었다, 여시대 나 했어, 눈물 난다 진짜 라며 눈물겨운 자신들의 성공 스토리까지 인증하게 되었지만, 여기에 사람들이 비판을 하게 되자 어쩌라고 내도 잃게 생겼는데, 질문 자기가 충전한 거 쓴 게 왜 문제ям? 가맹점 걱정을 왜 그리 해줌? 천사병도 가지가지, 나만 아니면 된다고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렇게 그들의 무차별적인 폭탄 돌리기는 자영업을 하고 있던 다른 여성시대 회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되었는데, 당시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빚까지 내서 돈가스 집을 운영하고 있던 한 여씨는 그날따라 장사가 잘 돼 아무것도 모른 채 기쁘게 돈가스를 튀기고 있었지만, 이후 알고 보니 그들의 포인트 테러로 인해 무려 137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게 되었고, 또 다른 여씨는 테이크아웃으로 33만원 털고 간 여씨 여기 눈팅하고 있는지? 원래 나이대 있는 손님이나 근처 교회 사람들 방문이 많은데 CCTV 확인하니까 그 손님을 시작으로 쭉 20대 여성만 방문하더라 라는 후기를 남기며 그녀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머지포인트의 대표를 맡고 있었던 남매는 현재 사건의 여파로 인해 구속이 되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는 원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의 물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아직 포인트가 남아있는 피해자들을 유도한 뒤 여전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 마치 다단계와 폰지 사기처럼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려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었던 머지포인트 사태. 여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도 참 소름 돋긴 하지만 당시 다 똑같은 피해자들인데 자기만 살겠다고 폭탄을 돌리던 모습이 저기 오징어 게임이나 나올 것 같은 이기주의의 끝을 보는 것 같아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이었다.